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보통 자녀 교육에는 다들 관심이 많지만 정작 교육감 선거에는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주 교육감 선거에 누가 뛰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3선으로 더는 출마가 어려운 장휘국 광주 교육감. 이 빈자리를 두고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동환 예비후보는 광주 교육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며 자신을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적임자라고 내세웁니다. 저는 34년간 쌓은 의료 및 교육 봉사 경험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주치의 같은 책임 있는 창의적 새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박혜자 예비후보는 국정 경험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광주 교육을 새로 고침하는 첫 여성 교육감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참여를 했고 또 그걸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책임도 맡았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20년간의 현장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그 3박자를 모두 다 갖춘 후보다. 이정선 예비후보는 더 큰 포용 교육으로 더 좋은 광주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에게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에게는 각자가 타고난 저마다의 특성과 적성을 살려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사를 거쳐 전문대와 대학 교수를 역임한 이정재 예비후보는 교육 전문가를 자임하며 실력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합니다. 사교육비 제로화 그리고 AI 학교 신설을 해서 광산교육청을 만들어 우리 광주 실력 교육을 만드는데 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정성홍 예비후보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로 진학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360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정성 교육 360을 제안합니다. 진보 교육 바통이 이어질지 아니면 실력 광주 가치를 앞세운 도전자 가운데 새로운 교육 수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민주당에 이어서 정의당도 장현주 시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하면서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진보 정당들도 후보를 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는 시민노동운동 출신인 장현주 시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광주시 의회의 유일한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친환경 무상대중교통과 태양광 확대를 통한 녹색 태양광 도시,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돌봄 관련 상생 일자리 도시, 성평등 안전도시가 핵심 공약입니다. 녹색 전환이 필요하고 새로운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만의 정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독점해온 정치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 교체 정의당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진보당은 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주업 시당위원장을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와 임대주택 확대, 군공항 폐쇄와 송정역 광주역 사이 푸른 길 조성, 노동 중심 정책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월세 10만 원 정도의 평생 임대주택 모델을 도입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시장제를 도입해서 노동 중심의 광주를 만들어내겠다. 기본소득당은 28살의 인디 뮤지션인 문현철 시당 공동위원장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역대 전국 광역단체장 최연소 후보입니다. 광주형 기본소득 도입과 문화예술 선도도시 조성,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광주를 제시했습니다. 차별금지 조례랄지 아니면 최근에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장애 이동권 문제랄지 어떤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광주가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된다. 어떤 변화의 열망이나 어떤 그런 새로움들을 저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장 선거는 여전한 민주당 강세 속에 국민의힘이 부상하는 가운데 진보 정당들이 얼마나 득표력을 보여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광주의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는 미디어데이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반도체 특화단지 부지는 광주와 전남 장성 쪽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동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후보는 이와 함께 다른 후보들에게 5월 정책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까지 해남과 담양, 목포를 제외한 전남 19개 시군 선거구에서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ARS 전화투표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이고 여수와 무안 등 7개 시군 선거구는 다음 달 2차 경선이 치러집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입당 원서 파일 유출 의혹이 제기된 목포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중앙당이 경선 일정을 관리하기로 했고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제기된 담양군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는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당원 일부가 김원희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명부 유출로 거론되는 인사가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김 의원이 지역위원장 관리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선거에 대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권리당원 명부 유출로 이미 경선 자체가 오염됐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을 하지 말고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7주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여수에 최초로 설치됐던 해상방어총사령부 3도 수군 통제영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자는 취지의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여수 진난간 뒤편의 공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수군 통제사이자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3도의 수군을 지휘했던 3도 수군 통제영이 설치됐던 곳입니다. 통제영이 여수에 설치된 시점은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 이후 전쟁이 끝나기까지 여수는 거북선과 판옥선 등 군선 건조의 중심지이자 전초기지로 역할을 했습니다. 1601년 3도 수군 통제영이 경남으로 옮겨졌지만 여수에는 여전히 거북선을 만든 선소 유적과 수군 대첩비, 진난간 등 다수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라 자수영 겸 최초 3도 수군 통제영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자는 학술대회가 여수에서 열린 배경입니다. 여수가 호국 충돌의 고장이다. 그래서 이걸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동원 일원을 전부 복원을 해서 호국 성지로서 역사의 교육장으로 2016년 해남 전라우수영이 명랑대첩 배후기지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여수 통제영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2015년부터 복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 등으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또 향후에 2023년까지 매입이 완료되면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유적 보존과 복원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수 충민사에서는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 기념 탄신제가 봉행됐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순천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진행됩니다. 청춘창고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지에서도 전기자동차 체험키트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행사가 치러집니다. 여수시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작품 구입비 5억 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저명 작가의 미술 작품을 공개 수집합니다. 수집은 해양 문화와 바다를 주제로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 등 세 부분에 걸쳐 진행됩니다. 원도심의 대표 근대 문화자산인 갑자옥 모자점이 모자 관련 전시 체험 공간인 목포 모자아트 갤러리로 9월 개관합니다.
목포시는 1927년 조선인가계로 개업한 갑적 모자점의 상징성을 고려해 모자를 전시 콘텐츠로 하는 갤러리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매년 250종 이상의 철새가 찾는 신안군 흑산도에 2022학년도 흑산 철새마을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철새마을학교에는 흑산초등학교 학생 19명이 입학해 철새 박물관 견학과 세계 자연유산인 신안갯벌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부 동부 내륙 지역은 오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고요. 비가 그치더라도 흐린 하늘과 함께 한낮 기온 광주가 21도로 어제보다는 약 4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하늘은 차츰 맑아지겠지만 계속해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흑산도와 홍도,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장성과 화순 1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보성 19도, 순천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8도, 영암 20도, 해남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5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화요일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